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멋쟁이 사자처럼 회장 최민규입니다. 어느새 날이 풀리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왔네요. 여러분들 벚꽃 구경 가셨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시죠? 농담이고요. 이렇게 모든 오프라인 만남이 중단된 지금 이렇게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모든 학교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저희 운영진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장감 있는 소통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하나, 둘, 셋, 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한창 지원을 하고 계실 때인데요. 어떤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 바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당당히 저희 머싸의 까다로운 지원 절차를 모두 통과하셔서 합격하신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머싸의 일원으로서 저희 동아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저희 동아리가 이번 2020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1주차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하였으니까요. 지금 알아볼까요? 일단 머싸는 둘째치고 당장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나요, 그죠? 보다 친밀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1, 5학번 글로벌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현재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공학과를 2학기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되게 그렇듯 군대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그때 막연히 그냥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대 후에 복수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청하니까 머싸라는 동아리가 있고, 이 동아리에서 너가 이제 원하는 것들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이 시기에 열심히 생활코딩 강의를 듣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운영진 활동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원서를 쭉 다는 아니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은 학기를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원전공이 소프트웨어학과인 분도 계셨고,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진짜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이런 아예 비전공자로서 코린이라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코딩 경험과 상관없이 저희 동아리는 물론 비전공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전공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미 이런 코딩 경험이 많은 분들도 너무 막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하니까 또 여러분들 얘기도 궁금해지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하는 매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네요. 그래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을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후 스터디 진행에서나 많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가보자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저희 동아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동아리가, 그러니까 멋쟁이 사자처럼이 전국 연합 동아리인 거 아시죠? 그 말은 꼭 학교마다 저희 동아리가 퍼져 있다는 뜻인데, 왼쪽에 보이는 이 로고가 바로 중앙 머싸 로고입니다. 중앙 멋쟁이 사자처럼은 2013년에 이두희 씨가 서울대생을 중심으로 이제
만든 게 시초고요. 그때 이렇게까지 뭐 확장되리라고 상상을 못 해가지고 뭐 이름을 대충 지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여담이고, 그때 이제 서울대생 중심으로 했던 그 동아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동아리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로고와 같이 뭐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2015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 머싸로 따지면 3기 차에 전태훈이라는 선배가 이 동아리를 성균관대학교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일단 이것도 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학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보통 그렇죠. 코딩을 다룬다 그러면 굉장히 학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멋쟁이 사자처럼이란 명륜 캠퍼스의 중앙 웹프로그래밍 동아리입니다. 즉 동아리라는 거죠. 이 동아리와 학회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회는 정말 학술적인 느낌의 그런 공부를 하고 나가는 모임이라면, 동아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주제로 친목을 쌓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학회가 아니라고 해서 뭐 코딩을 대충 가르치고 뭐좀 놀자판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학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동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최대한 서로가 친목을 할 수 있고 친해지고 소통하고 그러한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진에 대한 소개를 좀 할까 해요. 뭐 일일이 모두에 대한 설명은 하기 어렵고요. 아마 차차 알아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성을 보시면 총 8명인데 학번부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1학번인 저를 포함해서 뭐 이제 16학번, 그리고 18학번, 19학번까지, 그리고 심지어 19학번이 5명이나 돼요. 굉장히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정말 비주얼들이 훌륭하지 않나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싸를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엿한 어른 사자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컨셉 중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박동은 운영진, 그리고 최인준 운영진, 그리고 윤세린 운영진, 이렇게 4명이 아마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2020년 세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아마 스터디 때 뵐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동아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왜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분명 이제 8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 웹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에 반해서 작년에 저처럼 코딩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일단 이것저것 배워놓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요. 한 강도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프로그래머를 살해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위치를 찾지 못하자 저는 HTML로 프로그래밍 해요 라고 약간 프로그래머인 척을 하죠.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라고 단번에 거짓말임을 알아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로서 마치 내가 개발자인데 나 HTML로 프로그래밍 해 라고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수학 전공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요즘 수학 뭘로 공부해? 라고 하는데 나 요즘 국어단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이 짤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이런 프로그래밍 쪽에 굉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제가 느끼기에도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웹 프로그래밍은
아주 천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웹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복잡한 정말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컴퓨터 공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UI 또는 U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왜 웹을 배울까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나는 이제 코딩을 배우고 싶긴 한데 이걸로 뭐 나중에 취업을 할 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첫 번째, 일단 웹 프로그래밍어는 굉장히 배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사전 과제에서 이제 HTML과 CSS의 상당 부분을 지금 다 다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정말 이제 입문자로서 배우기가 굉장히 쉬운 언어에 속합니다. 또한 저희 지금 동아리 입장에서도 저희 성균관대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이원화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명륜 캠퍼스에 있는 이 성대 머사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들 위주로, 정말 코딩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그러니까 비전공자 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좋은 이유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구현할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개발자 분들을 만나서 팀을 이뤄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 단순히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것을 정말 아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전공자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쪽으로 진로를 삼고 밥 벌어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웹 프로그램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되어 드릴 겁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복수능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원전공생 분들이 생각보다 웹 프로그래밍을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커리큘럼에도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웹 프로그래밍 실습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 커리큘럼의 초점이 모두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아주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사실 이제 이게 단순히 취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사용자들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려면은 사용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화면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웹 또는 이제 앱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웹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공자들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로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코딩을 잘한다는 뭐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뭐 그런 코딩 신, 뭐 프로그래머의 뭐 경지에 다다른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주력 언어가 있을 거예요. 나는 파이썬을 해, 나는 뭐 C를 해.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것만 팔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다양한 언어들을 다 할 줄 아는데 그 중에 주력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이쪽으로 진로를 삼으실 거라면 이쪽 관련 분야를 알아두시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또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DM으로 제 친구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비전공자로서 KT의 AI 개발자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 말만 봐도 이렇죠. 웹 개발 할 줄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컴공으로 취업하려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서비스든 사용자가 있겠죠? 그림이 좀 하찮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프론트엔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백엔드,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뒤에 서버나 아니면은 DB 같은 이런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처음에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접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걸 요청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뭐 나는 이 정보,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에 이 만화를 보여줘 라든지 이런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에서 나를 일종의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사용자에게 특정 원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리퀘스트와 리스펀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정말 웬만한 모든 서비스의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어느 기업이든 학사로 취업하는 가정하에 어느 기업이든 어떤 웬만한 서비스라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사용자들과 친숙한 이런 사용자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도 하다. 다른 예시로 제가 이제 공모전을 하는데, 결국 어떤 서비스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수익성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여지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뒤에 백엔드를 또 구성을 해서 결국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웹 프로그래밍이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그 이상의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 것을 굉장히 저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왜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될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때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큰 틀을 구성하는 HTML,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이 뼈대 안에서 색과 그리고 뭐 살을 붙이는 CSS.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활 코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JS를 들어갈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것은 웹페이지에 생동감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간단한 연산 등을 통해서 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GitHub는 아직 예정 중이긴 한데, 먼저 GitHu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서로의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이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학기를 무사히 마치신다면 프론트엔드 부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론트엔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작용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분들이 코딩함과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1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1학기인데 1학기에 배운 거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웹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긴 좀 다소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많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목적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 컴퓨터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 화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서버 파트를 배울 겁니다. 이제 백엔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서버를 구성하는 언어는 굉장히 또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뭐 노드.js라든지 아니면 장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든 그냥 이것이 JS 기반 언어냐 아니면 파이썬 기반 언어냐 뭐 이런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다루게 될지는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음에는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구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1학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생활 코딩 강의를 들으셨으니 전체적인 구성이 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보이는 뭐 이런 div 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 배경도 CSS로 넣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자의 색깔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호버 효과 뭐 이런 것도 다 CSS고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겁니다. 뭐 소개한 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편지지를 직접 웹에서 구현한 건데 이렇게 배경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to 여러분 머싸 8기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머싸에 들어오신 환영합니다 하면 동시에 이제 오른쪽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래그로 위치 조정도 할 수 있고 뭐 글꼴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저장하게 해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바탕화면에 내보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스클럽이라는 사업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주소창을 보시면 제 컴퓨터에서 실행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1학기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접속 가능하도록 서버를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만 가지고도 이런 사이트 주소만 가지고도 누구나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학기가 전면 온라인 강의가 결정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모두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학교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어떠겠어요? 저희도 모두 온라인으로 세션과 스터디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트리밍으로도 진행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또한 이렇게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뭔가 기존의 교육 방식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육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 구성 요소를 보시면 첫째 이제 강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저희가 매주 들어오라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오시고 들어오신다면 이제 그 다음에 세션에서 그 들어왔던 강의에 대한 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전에 과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할 거고요. 동시에 이번에 들어왔던 강의에 대한 과제를 공지할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이 과제는 그 강의에 대한 과제, 저희가 응용 버전 같은 거를 만들어 오라고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과제는 매번 매 세션마다 나올 거고요. 다음 세션 전까지 저희가 뭐 알려드리는 곳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터디인데 스터디 구성도 강의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별로 이게 원래 세션에 있던 건데 저희가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스터디별로 퀴즈를 진행할 겁니다. 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문제를 준비할 거고 그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세션 때
공지되었던 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퀴즈는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 안에 저희가 내드린 퀴즈를 푸시고 우수자에게는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런 느낌이에요. 강의를 기반으로 이제 세션과 스터디가 준비가 될 것이고, 각 세션에는 과제가 나오고 스터디에는 퀴즈를 풉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저희도 놀랐어요. 자, 예시로 HTML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HTML 강의를 들어오겠죠. 그럼 처음에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세션 때 저희가 HTML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또 구성을 할 건데, 이 스터디 시간에 초반부에 이제 HTML에 대한 또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배우고, 이 관련 퀴즈를 또 풀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션 때 1주차 세션 때 냈던 과제에 대한 해설을 또 진행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총 5번을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캘린더 형식으로 준비를 더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아셔야 내가 이번 세션까지는 뭘 해야 되고 다음 스터디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개별 스터디가 금요일이라고 합시다. 이 예시는 저희가 아까 들은 예시랑 같이 예시와 똑같이 HTML 강의를 들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에 원래 세션 예정이 되었으니까 이때 아마 이 기준으로 강의가 녹화된 게 나오든지 할 겁니다. 그 전까지 HTML 강의를 꼭 들어오셔야 할 것이고, 세션 그 녹화 강의에서는 HTML에 대한 강의를 리뷰를 해드리고요. 또 HTML에 대한 과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HTML 과제가 다음 세션 때까지 제출을 완료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근데 물론 지난 세션 때 제 CSS 강의를 저희가 또 들어오라고 내드리겠죠. 예시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날이 되었어요. 모두가 모여서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원이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터디는 이제 운영진 1명을 중심으로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파일드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할 것인데, 아무튼 이때 운영진이 HTML 강의를 리뷰를 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퀴즈를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수자에게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다음 세션이 왔어요. 그러면은 해야 될 거, 전에 들었던 HTML에 대한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세션 때 공지 드렸던 이제 CSS 강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과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요. 또 CSS 강의에 들어온 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고 또 관련 과제를 공지해 드릴 겁니다. 또 스터디 때는 CSS에 대한 강의 리뷰를 또 드릴 거고 관련 퀴즈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언제든지 운영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수강을 준비할 건데요. 크게 2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대 머싸 구름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름을 이미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2학기에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구름 사이트를 정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소는 likelion skku.구름.io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거는 사실 제한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학생 수강자겠죠? 전공은 학번,
이건 뭐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요청하시면 이제 제가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관리자 계정으로 승인을 하였고 다시 한번 서비스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가 몇 가지 강의를 여기서 듣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저희가 들었던 강의이긴 한데 웹게임을 만들며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뭐 이걸 들으라고 과제를 내줬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다 유튜브 링크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다 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진도율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성실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이것도 또한 아직 결정하는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이 채널을 통해서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OX 퀴즈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딩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머싸는 멋쟁이 사자들의 줄임말이다. 아니죠. 멋쟁이 사자처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X 하고 제출하시면 뭐 저희한테 이제 그 결과가 넘어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를 아마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톰이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VSC,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가볍고 또 뭐 간단한 파이썬도 돌릴 수 있고 또 사용자를 위해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뭐 GitHub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Git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이렇게 저희가 보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첨부해 드릴 예정이 오니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운영진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도 모든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양해해 주시고요. 코로나를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야외 외출이 불가능해지고 그 때문에 이렇게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꼭 건강 어떻게든 챙기셔가지고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해진 날이 온다면 그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꼭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마무리는 또 산뜻한 음악과 함께. 네, 사실 이 영상이라는 걸 제작해 본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제 영상 이후에는 윤세린, 운영진이 또 제작한 사전 과제에 대한 세션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러 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상 최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끝까지 덮고